13억 중국을 움직이는 원자바오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다.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은 전면적 협력관계의 우호국임을 재천명했다. 대륙의 심장, 중국의 베이징. 이곳은 10여 년간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엄청난 사회변화의 현장이었다. 오랜 단절을 상징하는 이곳도 더 이상 한국인들에게 낯설지 않은 중국의 모습이다. 중국 간수성 북서부에 위치한 둔황.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의 관문이었던 곳이다. 둔황의 명물 명사산, 해발 1650m의 거대한 모래 언덕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드넓은 모래 언덕.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풍경이 관광객을 유혹한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한 변화를 겪었다. 격변을 겪은 여러 분야 중 관광 분야는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개혁 개방 이전의 중국은 오랫동안 서비스 산업을 경시하고 농공업을 중시해왔다. 특히 관광 산업은 소비성 산업으로 인식돼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광활한 국토와 아름다운 환경, 다양한 소수민족이 일궈온 이색적인 문화를 가진 중국의 관광 산업은 이제 중국의 외화 수입의 1등 공신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좀 순진하고요. 또 첫째 이제 물가가 싼 거 좋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오기 전에는 좀 이렇게 무섭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없고 너무 자연스럽고 순수하고 또 활달하고 경치도 좋고. 우리 고대 문명을 살피려고 이렇게 우리 저 부부 또 다른 부부 이렇게 둘이 15일 여정으로 중국에 왔어요. 중국에 와 보니까 과연 아직도 그 과거 고대 문명이 아직도 이렇게 면면하게 살아있는 게 아주 특이했습니다. 15년 전에는 방문조차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세계인의 관광지가 된 중국. 개혁 개방 이후 30년 동안 관광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 중국은 2015년엔 세계 최대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한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서는 상당히 역사 깊은 유물들, 다시 말하면 빌립이나 이런 곳에는 그 많은 것들의 그런 비석들이 널려 있는 그런 걸 보고 너무나 감탄하고 참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도 늘고 있다. 한류 붐과 함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관광객의 연령층과 방문 목적도 다양해졌다. 최근 한국과 중국 양국 청소년들 간의 문화체험 교환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수교 이후 국가 간 인적 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을까? 城市非常的美丽，然后比较环境比较好，空气比较好，再一个是这里的人都非常热情。我刚踏入韩国的第一步，我感觉眼中多了一种颜色，那就是绿色，因为在我们中国
绿化带非常少，然而在韩国非常注重环保，所以说我对于韩国的环境非常的满意。 인천국제공항. 세계 각국으로 향하는 사람들 중 하루 12,000여 명의 한국인이 중국으로 향한다. 인천공항에 그 한국 국적 항공사가 2개사, 중국 국적 항공사가 11개사, 도합 13개 항공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500회, 월간으로 따지면 6,700회, 연간으로 따지면 75,000회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계속 증가해 2006년 392만 명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한국 방문 역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한중 수교 15년 만에 한 해 동안 양국을 방문한 숫자는 모두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에서 중국을 찾는 관광객은 40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을 찾는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국내 수용시설, 즉 통역 안내원 문제라든지 중국인을 식성에 맞는 식단 개발이라든지 또 중국인들이 편의를 위해서 우리들이 제공해야 할 국내 수용 태세를 많이 개선해야 될 걸로 알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중국 취향 노선이 많은 한 항공사. 중국을 찾는 한국인들이 늘면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방문 목적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비행 종료 전에 상해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한 60% 이상이 관광객을 차지하시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뭐 이제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기타 업무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시고요. 북경 노선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비율보다 사업하고 또 사업하시고요. 또 어학연수나 아니면 기타 뭐 공부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베이징 하늘에 비행기가 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15년 전의 일이다. (1992년 8월 24일) 40여 년의 단절을 끝내고 역사적인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권병현 전 중국 대사. 그 다음날 사실 그 역사적인 내가 잊지 못할 하나 장면이 있는데 이 눈을 떠가지고 아침에 제가 이제 산보를 나갔거든요. 산보를 나가보니까 18호각이 거기서 제일 좋은 조대 이제 국빈관인데 그 전날까지는 전혀 없던 이 국기가 태국기가 아주 선명하게 그날따라 날씨가 참 좋았어요. 아주 큰 국기가 그 청천 하늘에 날리고 있는 게 보였을 때에 이거구나. 차이는 결국 국기 하나가 우리 태극기가 중국 땅에 휘날리느냐 안 휘날리느냐 하는 이거구나.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빛나는 국기였거든요. 당시 한국의 사회 분위기상 공산국가인 중국과의 수교는 그 자체가 위험한 모험이었다. 이 반공을 국시로 하고 있던 우리 한국의 분위기에서 공산권과의 수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자칫하면 용공으로 몰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성스러운 과제였습니다만 이미 세계가 198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89년, 90년, 91년 이때 되면은 그 동서독의 그 장벽도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이 되고 또 그 소련도 붕괴되면서 이제 서서히 그 러시아 뭐 독립국가 연합 이게 뜨기 시작하고 하는 이런 격동기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었죠. 위험 부담을 안고 시작된 수교 회담.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간 예비회담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다. 실무회담을 준비한 것은 동북아 2팀. 권병현, 김하중 두 사람이 포함된 부서였다. 외교부의 이상옥 외교부 장관한테 한 3시 반에 불려갔어요. 불려갔는데 물론 단독이었죠. 이 한중수교 비밀 교섭을 하기로 첸지첸 외상하고 합의를 했고, 권병현 대사가 우선 준비반을 맡아라. 그리고 이 예비 교섭을 그 한국 대표단을 이끌고 가서 예비 교섭을 이끌어 나가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첫 밀명이었는데 1992년 8월 24일 마침내 한국과 중국 수교가 이루어졌다. 당시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한중 수교가 양국 경제에 유리하리라고 예상했다. 그로부터 15년, 그것은 적중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된 것이다. 수교 전하고 수교 후하고 한반도와 중국과의 관계는 어느 의미에서는 아마 상전백해라고 해도 좋을 거고 천지개벽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수교 전에 우리가 중국을 우리 국민이 마음대로 갈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교역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까? 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지난 15년에 일어난 변화는 아마 인류 역사상 양국 관계에서 이렇게 빠른 변화, 이렇게 엄청난 변화는 유례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교 이후 양국 정상들의 만남이 이어졌다. 한국과 중국은 인적, 경제적 교류 중심의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근거로 세계로 나간다라는 말은 많은 아시아 국가와 동반자 관계를 맺어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의미로 한국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한국과 수교를 원한 중국의 주요한 목표는 한국의 경제 협력이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북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은 주변 지역의 안정이라는, 그러니까 순망치안의 대상으로서 북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과는 정치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한국과는 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이제 북정 남경이라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그런 관계를 초반에는 전개시켜 나가죠. 이런 한중 관계는 1998년 변화를 겪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취임 첫 해 전격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 그만큼 중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제가 가 있을 당시에는 어떤 관계냐 하면 우호협력 관계, 우호협력 관계라는 일반적인 통속적인 관계예요. 뭐 수교를 한 나라는 아마 대개 다 우호협력 관계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대중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하나 격상을 해보자. 그래서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보자고 했더니 본국 정부에서 외교부입니다만은 그것 과연 되겠느냐? 중국이 응해 오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일단 한번 해봅시다.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물러서는 것보다는 중국하고 관계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동반자 관계까지 한번 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러면 한번 교섭을 해봐라 해서 중국하고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가 아마 그때 11월 달에 동반자 관계라는 관계로 일단 하나 격상이 되었습니다.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 인적, 경제적 교류를 넘어 외교 안보 분야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한중 관계가 초기에는 주로 중국 주도로 해서 경제 협력을 주로 내용을 하고 있었다면은 98년 이후부터는 이제 한중 관계가 발전의 궤도에 더 진입하면서
협력의 대상 분야가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 안보, 정치 분야로까지. 군사, 안보 분야의 교류가 본격화되고 이로써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지난 8월 28일 베이징. 중국의 한인 교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하는 조촐한 행사가 열린 것이다. 정말 말 그대로 기하학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중관계를 얘기할 때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그러는데 정말 김하중 주중대사가 이날 연설에서 여러 번 강조한 단어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였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비약적 관계 발전이 가져온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가 일본 학생인데 일본 학생 18,000명. 세 번째가 우리는 중국과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중국 또한 한국과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들이 앞으로 2020년에서 25년 사이에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발전이고 그 안정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 환경의 안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평화 안정, 한반도 평화 안정, 또 한반도 이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한중수교 15년, 사회 전반에 상호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인타운이 형성된 베이징 왕징지구. 매장에 진열된 상품들은 모두 한국 것이다. 과자에서부터 라면, 그리고 일상 생활용품까지 마치 한국의 마트에 온 듯한 분위기다. 주고객은 한국 교민들이지만 최근 중국 손님들도 늘어나고 있다. 여기 근처에는 한국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손님들은 재배에 맞게끔 이렇게 한국 제품이 좋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국 제품이 잘 나가거든요.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한국 제품만이 아니다. 한국 음반, 드라마, DVD 가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중수교 이후 불기 시작한 한류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중국 내 한국 교민이 크게 늘면서 한국인을 위한 권익단체도 생겨났다. 처음에 92년도 수교 때는 저희들 교민 수가 정말 그 몇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92년 8월 24일 날 수교 이후 급작스럽게 팽창을 해서 현재는 7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민 수가 많아질수록 이곳에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우리끼리 또 잘 지켜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1999년도 제중국 한국인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한국 관련 매장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 중국 어딜 가도 한국어 간판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모습 또한 한중수교 15주년의 성과가 아닐까. 중국에서 코리아타운이 생겨났다면 한국에서는 침체됐던 차이나타운이 되살아나고 있다. 인천광역시 차이나타운. 이국적인 정취가 넘치는 화교의 본거지다. 삼동 쪽에서 그 배 무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그 계속 이어왔습니다. 현재는 그 화교들 사업하시는 것이 한 50군데 정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 토산품이라든가 특히 그 제일 많은 거는 식당, 중화 요리가 한 27집 지금 있습니다. 예, 지금도 여태까지 그 120년 역사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주말이면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가 된 인천 차이나타운. 이곳이 처음 형성된 것은 1887년이다. 중국 상인이 인천항에서 조선과 청나라 간 교역을 담당하면서 차이나타운이 형성됐다.
한때 2천여 명이 넘는 화교가 거주할 만큼 번성했고 경제 규모도 상당했지만 중국과의 국교 단절 이후 감소해 현재는 500여 명만이 남아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인식되는 자장면. 하지만 그 시작은 중국이 아니라 인천 차이나타운이었다. 1905년경에 중국에서 피난 오던 사람들이 배에서 간식을 먹던 게 유래돼서 지금 팔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만드는 비결에 대한 거는 좋은 야채하고 그리고 정성에다가 이 춘장을 얼마나 이렇게 잘 볶나에 따라서 맛이 좀 많이 변합니다. 120년 역사의 시간 속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차이나타운. 2001년 한국 정부는 이곳을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선정했다. 중국 전통공원과 테마거리 조성을 통해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한국 내 차이나타운을 되살린다는 것이다. 한중 수교 되고 나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시에서 구에서도 차이나타운을 이제 활성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한중 수교 된 지 15년, 이 15년이라는 세월이 오늘 그나마 차이나타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한중 관계가 상방향적인 관계로 재정립되기 때문에 차이나타운이 특구로 지정됨으로써 이러한 역할에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는 중국의 칭다오. 청도 이화 한국국제학교는 한국인을 위한 외국인 학교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2004년 개교한 이 학교에는 500여 명의 한국 학생과 50여 명의 교사들이 함께하고 있는 배움터다. 수업은 현지어인 중국어, 모국어인 한국어로 진행된다. 나이는 어리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 미래에 대한 꿈은 어른들 못지않다. 먼저 중국에 와서 많은 걸 배우고 싶고 또한 이렇게 세계를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중국이 발전하는 이런 가운데서 중국어를 배움으로써 영어와 함께 좋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중국에 왔습니다. 저는 중국이라는 큰 땅에 와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문화를 배우면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이 나라와 한국을 교류하는 무역가가 되고 싶습니다. 중국의 도시 칭다오 한복판에 한국의 사물놀이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학생들은 중국과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조화롭게 배워가고 있다. 많은 도시에 설립되고 있는 외국인 학교.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학생들의 그 중국에 온 취지를 잘 살려서 국제인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국어와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전력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지금 중국 대학에도 진출하고 한국의 특례 입학으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청와대학, 복단대학에 진출한 학생들은 올만한 학생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차이나 붐, 즉 한풍이 거세다. 수강생들의 연령도 직업도 다양하다. 대부분 미래 중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 때문에 중국어를 시작했다. 중국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나라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계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서 중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도 많이 합니까? 네, 제 주변의 친구들은 지금 보면 중국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중국어를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 구상을 한다면 대중국을 상대로 사업 구상을 했을 때 크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중국어를 그렇다면 좀 더 익히는 것이 저에게도 유리한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중국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인들뿐만이 아니다. 서울의 한 가정. 초등학생이 배우는 것은 중국어다. 중국어를 배운 지 1년째. 선생님은 중국인 원어민 강사다. 자녀의 장래를 위해 영어와 함께 중국어를 가르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만리장성이랑 왕푸진이랑 작은 성 같은 여러 가지 곳에 갔었는데 건물이 크고 좋아서 재미있었고 갔다 보니까 중국어가 더 재미있고 신나는 것 같아요. 한중 수교 이후에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 시대가 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클 거로 생각이 되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에 관한 책도 넘쳐나고 있다. 중국 소설 번역이 늘었고 어학서적의 종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최근에는 중국 경제 투자를 겨냥한 전문 서적까지 쏟아져 나와 한풍의 열기를 실감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가 좀 워낙 긴밀해지다 보니까 좀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주식 관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들어가서 공장을 세웠을 때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책들이 좀 점점 신간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한 20-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좀 어학 관련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서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 한국어 수업 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다. 我对中韩文化感兴趣，所以愿意学习韩国语。然后虽然现在是初级，但是我很努力。 중국의 대학들에도 잇따라 한국어과가 개설돼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수강생은 총 615명이고요. 여기서는 한 약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학생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류의 열풍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것은 한중 수교 15년. 두 나라의 문화가 상호 침투하고 있다는 증거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비한 연습이 한창이다. 국가대표팀의 곽방방 선수. 5년 전까지 그녀는 홍콩 대표였다. 한국 탁구 선수 김승환 선수와 결혼해 한중 핑퐁 커플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해 부부가 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다. 저 부모님은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처음에 사귄데요. 그 부모님 아마 중국에서 요즘 그 한국 드라마 좀 많았어요. 되게 60년대, 70년대 그런 거 드라마 많이 봤는데요. 많이 봐서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나중에 저 지금 남편 홍콩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몇 번 만나서 좋아했어요. 처음에 아마 한국 남자 좀 무서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실제 봤어? 그렇게 아니야. 그럼 좀 괜찮아요. 좋아해요. 한국 최초의 귀화 국가대표 선수가 된 곽방방 선수. 그녀의 꿈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다. 흔히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들 한다. 1989년 한중 탁구 스타였던 안재형, 자오주민 선수의 열애 기사는 양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금 한중 간의 이런 젊은이들의 참 모든 걸 넘어선 사랑이 꼽히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수교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북한을 의식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장애를 받고 있는데 좀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모든 것을 떠난 이념과 종교와 뭐 국경을 떠난 이 사랑의 결실이 되도록 좀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참 구구절절히 써가 보내고 했는데 중국에서도 점차 한 번, 두 번 그런 얘기를 편지로 하고 만나서 하고 하니까 점점 호의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한중 양국가의 승인이 있은 후 한중 핑퐁 스타는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었다. 당시만 해도 한국과 중국은 미수교국이었고 그만큼 먼 나라였다. 한중 1호 커플인 자오지민 안재영 부부. 지금은 중국에서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안재형, 자오지민 그 다 어떻게 외모도 중국과 한국의 선남 선녀들입니다. 미남 미녀들이죠. 물론 탁구도 잘했지만 매너도 좋고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올림픽 수변 무대에서 눈이 내리고 하는 그 가운데 축복받으면서 전통 한국식으로 했는데 물론 그런 어떤 그 국경을 넘어서는 그 당시 이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 간의 사랑은 역시 아름다운 것이었고 지금도 두 내외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칭다오 시내의 한 아파트.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인 중국인 팡미 씨. 그녀의 남편은 한국인 안경수 씨다. 부부가 결혼을 한 것은 1995년. 한중 수교가 된 지 3년 되던 해였다. 당시만 해도 한중 커플은 흔치 않았다. 두 사람 역시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我本来是学日语的，平时倒是想过会不会和个日本人结婚，因为那个是日本公司嘛，但是从来没想过说要和一个韩国人结婚，所以后来他跟我说要那个就对我有好感啊，想谈恋爱啊什么，当时我就以为他是开玩笑。 결혼이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서 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안 보였었는데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연이라고 그럴까요? 어느 순간에 와이프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로부터 12년, 두 딸의 엄마, 아버지로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 9월 7일이 우리 12주년 결혼기념일인데 나 출장을 가니까 다음 주에 하자고. 다음 주에. 2006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약 2만 3천 건의 국제결혼 중 약 1만 4천 건이 한중 커플이었다. 그만큼 인적 교류가 늘었고 한중 커플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됐다. 이들이야말로 두 나라가 키워낸 한중 수교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한중 배우가 함께 공연하는 점프. 고난이도의 무술 동작과 익살스러운 연기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마치 중국 무술 쿵푸를 보는 듯한 동작이 많다. 실제로 현지 오디션을 통해 뽑힌 중국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다. 점프는 무술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쪽에 있는 저희가 공유되어질 수 있는 무술들이 호환성이 많이 있어서요. 먼저 이제 중국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한국에서 같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 그들은 하나였다.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공연에 대한 열정이었다. 2005年的时候 ，Jump 在北京的时候有一个演出 ，Merry Christmas Day， 就是圣诞节的演出。我看了以后觉得 Jump 的演出非常新潮，然后特别好。后来我和 Jump 的幕后制作人员取得联系，然后经过考试来到了这里。所以来到这里以后，我感觉初次来韩国，我这是第一次来韩国，所以感觉韩国特别好。然后不管是经济方面，还是科技方面，还有社会的文化素质，各方面一些素质都非常好。 걱정이 많이 됐죠. 문화적인 차이도 걱정이 많이 됐지만 제일 우려가 됐던 부분은
과연 융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은 좀 게으르다라는 생각을 혹은 또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그러니까 놀랬어요.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가는 점프는 이미 브로드웨이에도 진출했다. 내년에는 북경에도 전용 극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같은 어떤 협력의 관계, 공존의 관계로서 모든 일들을 고민해 나간다면 판가르기가 아니고 서로의 이익을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 개념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연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서 어떤 이익을 얻겠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같은 시장 안에서 우리가 같이 공존하면서 더 많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한다면 한국 시장, 중국 시장을 또 뛰어넘어서 같은 파트너가 또 전 세계 시장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 녹화 현장. 세계 각국에서 온 여성들이 자신들의 한국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다. 출연자 중 중국인 소녀 씨가 있다. 첫 해부터 출연해 연예인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학교에서는 너무 웃긴 거 제가 이제 선배잖아요. 4학년이니까. 근데 이제 1학년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1학년 애들이 가장 이렇게 좀 어리고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귀여워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1학년 만나면 막 소리 질러요. 아, 소녀다 이러면서. 근데 또 어떤 동생이, 어떤 사람이 모르는 그 후배인데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저 물리학과예요. 이렇게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고.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펼쳐가고 있는 중국인 소녀 씨. 앞으로 한국과 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그녀의 꿈이다. 저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선입견 많이 없애는 친구 많아졌대요.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 너무 많이 생겼대요. 또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중국 가보고 싶은 사람.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굉장히 뿌듯해요. 세계 3위의 경제국, 연 9%의 경제 성장. 중국 경제의 고공행진 속에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 교류도飛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베이징 시내의 한 대형 전자상가. 수많은 전자제품 중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 바로 한국 브랜드의 제품이다. 我也是就是从我的朋友那儿了解到三星的手机它的一些程序方面摄像照相也是非常清楚，而且它的功能也是我比较喜欢的，还有外观颜色方面。 세계 최고 수준의 IT,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제품들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수교 이후 중국에 진출한 기업만 4만 6천 개. 무역 규모는 20배 이상 증가했다. 15년간에 사실 18배의 무역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은 어느 나라, 중국과 어느 나라의 교역 관계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중관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은, 일본은 이미 35년 전에 수교를 했고요. 미국은 79년에 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거기도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렇게 우리처럼 18배씩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는 규모만큼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는 회사는 한국의 기업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형 아파트 건설 붐이 불고 있다. 세계적 수준인 한국 건설 기술이 13억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공기반 시설과 편리함이 한국형 아파트의 장점이다. 앞으로 더 많은 중국인들의 새로운 주거 형태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1992년도 수교 이후에 중국에서는 정말 한국의 그 경제력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또 한국의 경제를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한국인의 위상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중국 제품들 역시 한국으로 속속 침투하고 있다. 중국 저장성 이후의 푸텐 시장. 세계 자파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다양한 상품을 자랑하는 곳이다. 액세서리 평소 때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국인 박성미 씨. 액세서리 가게를 준비 중인 예비 사장이다. 중국하고 무역을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웃 시장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 세계 그 바이어들이 밀집하는 곳이어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물건도 볼 것도 많은데 평소에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아서 그거를 시장 조사서 왔습니다. 이웃 씨의 최대 도매 상가에는 2만 5천 개의 점포가 밀집해 있다. 아이템 발굴, 상품 주문 제작 등을 위해 이곳을 찾고 있는 한국 예비 창업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80% 이상이 이곳 이후 푸텐 시장이 원산지다. 한국인 예비 창업자들의 방문이 늘면서 통역과 주문 배송을 대행해주는 조선족만 500명이 넘고 있다. 이후에 계시는 한국 분들은 한 8,000명 정도 되거든요. 유동 인구까지 포함하여 한 10,000명 정도 돼요. 그분들은 보통 보면 다 해외 마케팅을 해가지고 샘플을 들고 이후에 와가지고 주문 제작을 하거든요. 그 물건 그러니까 나오는 시간을 기다린다든가 그 납기간을 맞춰서 직접 한국에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곳은 100만 원어치의 물건을 사면 100만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 물건이 다양하니까 내가 이제 좋아하는 거 고를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골라서 대량으로 가져가면 여기 무척 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가져가서 이렇게 뭐 도매로도 할 수 있고 또 소매로도 할 수 있고 또 인터넷에서 팔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중 간의 교역은 15년간 무려 15배가 증가했다. 92년 약 63억 달러였던 교역액이 2007년 상반기에만 약 1,000억 달러의 성과를 올린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윈윈 전략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다. 특히 중국도 한국이 자기네 3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만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또는 유럽, 일본의 더 큰 세계를 향해서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을 경우에 두 나라가 오히려 무역 양이 늘어나고 또 한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시작된 한류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곳은 중국인들이 즐겨 찾는 한국 음식점이다. 불고기, 상추쌈, 그리고 비빔밥까지 이곳의 모든 메뉴는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다. 중국 요리는 대부분 찌고 튀기고 뭐 이런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한국 요리 아시다시피 담백하고 그런 한국 음식의 맛을 중국 사람들이 처음 그걸 느끼고 지금도 여기도 이제 저희가 한국에 먹은 상추 이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 그 당시엔 생 야채를 먹는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은 여기 와서 누구나 다 상추를 하나씩 시켜서 거기에 상추에 싸서 드시는 거가 아주 큰 문화가 됐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조리사들은 대부분 중국인들이다. 한국의 전통 요리 구절판을 준비하는 이현재 총조리장, 그는 한국인이다. 한중 합작 식당답게 두 나라의 조리사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드라마 속의 한국 음식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 덕분에 한국 음식점은 고부가 가치 경제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 요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또 이 한국에서 그만큼 또 뒷받침을 해주는 어떤 요리의 뒷받침이 잘 돼가지고 여기 서비스의 마인드라든가 요리의 그 하는 과정을 외국 사람들이 신기하고 또 먹어봤을 때 굉장히 다른 나라의 요리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
앞으로 분명히 이거는 쓸 수 있는 요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베이징의 한 대형 병원, 한국의 대기업이 설립한 곳이다. 이 병원의 주요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을 보면서 중국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中国一般的很希望最好的方法是成功修扫下颌. 한류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것이 영화라든지 뭐 TV 이런 오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이런 건데 여기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들의 얼굴들이 한국 성형외과의 손을 거쳐서 저렇게 이뻐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도 수술하면은 한국 연예인처럼 이뻐질 수 있겠구나 하고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대도시에는 한국 병원이 속속 개원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가 의료 산업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한국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이라든지 상담 및 수술이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 설계도 해드리고 또 수술을 직접 하고 수술 후에 케어까지도 다 직접 해준다는 점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은 한국인, 한국 문화는 물론 한국 제품, 한국 음식으로까지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대중문화를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신한류. 한류의 진화는 계속될 것이다. 한류가 중국 사회에 미친 첫 번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 간의 이 거리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대중문화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는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좋아하고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거나 또 한국어를 배워서 또 한국 문화를 익혀서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2년 역사적인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다. 니하오마, 안녕하세요. 반가운 인사를 건네는 이유처럼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온 한국과 중국. 중국에 불고 있는 한류, 한국에 불고 있는 한풍으로 두 나라의 문화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파트너로 우뚝 설 것이다.